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카이로스 생산자 셀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파레토 법칙인데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경영학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하고, 처음 이 파레토 법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조지프 주란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의 뜻은 상위 20%의 베스트셀러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거꾸로 역파레토라고도 하고 롱테일 법칙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거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이 파레토 법칙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제가 미리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쵸? 저도 일을 하고 이 영상 보시는 분도 분명히 어떤 일이든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접목시킬 수가 있는데, 저도 이걸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일을 할 때 지금 나에게 내 일에 중요한 그 20%가 있을 거예요. 그 중요한 핵심 20%에 80%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집중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은 거는 중요하지 않은 대다수의 80%가 있겠죠. 이 80% 업무에는 20% 그 이하의 에너지만 소모한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거에 대해서 멀리하고 중요한 20%에 내 거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한다 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 한번 봤는데,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책이었나?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지금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그 몇몇의 고객에게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거기에만 집중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고객,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나에게 도움도 안 되는 그 고객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진상 고객도 있을 테고, 단순히 그냥 체리피커 고객도 있을 테고, 그런 고객은 쳐낸다는 거예요. 예. 내 에너지만 소모할 수 있는 것들 다 치우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도움되고 내가 집중해야 될 그것에, 예, 그 소량의 집중 포인트가 있으면 거기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일을 한다.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서할 때도 이걸 활용하시면 좋거든요. 독서할 때 어떻게 파레토 법칙을 활용하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독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서만 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거를 좀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는 20%, 그러니까 2할 정도만 할애를 하고, 나머지 8할, 80% 이상은 실행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한다. 이것도 2대 8이죠.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접목시키는 거예요, 어디든. 예. 8대 2든 2대 8이든 그걸 접목시키는 거라고요. 에너지에 대한 얘기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파레토 법칙은 상위 20%의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효율의 80%를 차지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응용할 때도 그냥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라고요. 독서를 할 때 독서하는 것에 20%의 에너지를 쏟았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80%의 에너지로는 실제 독서에 대한 그 내용을 현실에 발현하는데, 실행하고 행동하는데 에너지를 써보시라는 얘기예요. 정말 독서만 하는데 말 그대로 독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은 하지도 않으면서 유튜브 동기부여 영상 열심히 보시는 사람들 있죠? 보기만 하는 사람들. 보고 글 써먹고, 보고 현실에 써먹고, 이게 아니라 보고 끝나고, 또 보고 끝나고, 보고 끝나고,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루틴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 그런 분들께는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또 같은 맥락인데요. 무언가 계획을 했어.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생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뭔가 계획도 생각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계획, 그 다음에 계획을 실행하는 거. 예. 이 실행을 80% 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주원규라는 그 유튜버 분이 계세요. 많이 유명한 분인데 그 분이 되게 멋진 말을 했거든요.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전에는 계획, 생각 위주로 무언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는 하루 종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목록 적어놓은 것들만 그냥 그대로 실행만 한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이게 진짜 멋진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계획을 20% 할애를 했으면 나머지 에너지 80%는 직접 실행하는데 그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결과든 나오겠죠. 그러면 뭔가 변화가 뭐든 일어나겠죠. 그게 실패를 했던 어떤 과정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쵸? 그리고 네 번째, 바로 학습과 관련된 건데 이것도 제가 여러 영상에서 정말 많이 강조한 거거든요. 그 스터디 코드 조나모 선생님께 제가 배운 그 코치님께 배운 내용인데 무언가 배운 게 있다? 배운 게 있으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80%의 에너지를 쏟아라. 이렇게 말한 건 아닌데 제가 그렇게 그냥 대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루 종일 뭔가 배운 게 있었다.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수에게 배운 게 있었다. 내가 보고 듣고 배웠다. 그러면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뉴얼로 만든다든지 집에 와서 보고 듣고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에 내 것으로 완전히 익힌다든지. 복습의 개념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습이라고 표현할게요.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 80%의 에너지를 쏟는다. 학원에서 선생님의 그 강사님의 수업을 들었어. 그러면은 집에 와서는 예를 들어서 수업을 들은 게 20%라고 하면은 나머지 80%는 그것을 혼자서 계속해서 배운 내용을 연습하고 공부하고 해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공부 잘하는 학생들, 성적이 좋은 학생들, 그리고 서울대 간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합격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니까 신빙성이 있는 얘기죠. 그리고 여섯 번째도 다이어리. 네. 다섯 번째는 이거는 저는 이제 7대3 사고법이라고 하는 말로 제가 그냥 바꿔가지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대입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내 기준과 내 가치관, 나만의 철학이 있잖아요. 그것을 80%를 항상 기준을 정해둔다. 계속. 그리고 타인, 외부, 이런 의견, 견해, 그리고 외부의 자극, 이런 것들은 20%까지만 허용을 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기준이 없는 사람, 나만의 어떤 가치관, 나만의 철학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휩쓸리기 쉽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너 담배 왜 안 피냐? 다들 동료들 다 피는데 넌 왜 안 피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내 기준이 확실하게 있고 내 철학은 절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거야. 난 내 인생에서 담배는 절대 하지 않아. 라고 되게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주변 동료들이 있는데 담배를 막 권하는 거예요. 야, 왜 너만 안 피냐? 이거 좋다. 한번 피워봐라. 근데 절대 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자기만의 기준이 확실한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안 먹거든요. 담배는 당연히 안 하고 술은 아예 먹지 않아요. 그냥 조금 먹는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안 먹어요. 아예. 1년에 한 병이 아니라 반 병도 아니고 그냥 아예 안 먹죠. 어쩌다가 정말 제 아내랑 같이 잠깐 그냥 맞춰주기 위해서 한 잔 정도 마신다든지. 근데 그것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보니까 아예 안 마시는데 이것도 제 기준이 뚜렷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자기 자신만의 철학이나 기준이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아요. 팔랑귀인 사람조차도 그런 기준을 계속해서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안 흔들려요. 저라고 제가 무슨 돌덩이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흔들리죠. 당연히 흔들리는데 이런 기준을 하나씩 정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법구경에 되게 멋진 말이 있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남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고 정주영 선생님의 그 자서전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법구경이라는 책 내용이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예. 자신만의 기준 철학 있으면은 뚝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다이어리. 저는 이제 다이어리를 많이 활용하는데 다이어리에서도 이걸 되게 많이 좀 활용하는 것 같아요. 뭐 가령 예를 들자면 뭐 데일리를 쭉 제가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데일리로 제가 활용을 많이 했는데 쭉 내용을 많이 적었어요. 뭐 제 낙서들 뭐들 다 있단 말이에요. 예, 다 있는데 저는 제가 다이어리나 1페이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생각사고법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규칙 같은 게 있어요. 규칙 같은 게 아니라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뭐냐면은 주제를 정한다. 그리고 무조건 뭐 결론을 낸다. 이런 게 있는데 이 결론을 이렇게 다이어리가 있으면 이 한 켠에다가 결론이라고 적고 결론을 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있었던 수많은 내용은 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 내용들 중에서 그날 하루의 핵심 내용들, 예. 그거를 여기다가 한 문장, 두 문장, 한 문장 정도로 요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80%의 자잘한 것들은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 여기 알짜배기 20%만 저는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날에 대한 결론을 계속 내잖아요. 가령 오늘 뭐 제가 실수를 한 게 있었어요. 예, 그 실수가 그날 하루에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실수에 대해서만 제가 인지를 하고 고치려고 하고 그것을 바로 잡을 수만 있다면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제가 다이어리에다가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로 잡아서 개선해서 그날 하루를 또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이어리에도 이 파레토 법칙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7대3 사고법이라고 한 거 말씀드린 것도 파레토 법칙이라고 한 거에서 따온 거예요. 거기에서 대입한 거예요. 그냥 제가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읽기 편하게 파레토 법칙보다 저는 그냥 7대3 사고법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게 더 편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정의를 내려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서 따온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은 이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인생에 그냥 한번 조합을 해보세요. 대입을 해보세요. 단순히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구나? 이러고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지혜롭게 한번 대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 개일 필요도 없거든요. 한두 개만 제대로 대입을 해서 사용해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무언가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80% 이상 집중해서 몰입하실 수도 있고요. 나머지 80%의 중요하지 않은 자잘한 것들을 그냥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파레토 법칙. 저는 뭐라고 표현할까? 그냥 생각 정리 도구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활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응용해서 잘 사용해서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카이로스 생산자 셀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